국정 지지율이 17% 역대 최저치 다시 경신했습니다. 갤럽이 조사 기간 사흘 중에 마지막 날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어서 이 부분이 뭐 반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사실은 직전 주에는 그 목요일에 녹음이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봐야겠다. 기자회견은 그 다음 주에 봐야겠다. 지금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 17%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통령 그 육성 명태균 씨하고 이게 공개됐을 때 그게 아직 지지율에 반영이 덜 됐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보다 더 내려가는 거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지지율에 반영이 될 텐데 오히려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이 지지층에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지층은 약간의 이제 뭐 동정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중요한 건 세부 지표를 보면 부정 평가가 74%인데 그 중에 매우 부정이 그러니까 이건 아주 뭐 극단적인 부정이죠. 이게 5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의 국정 운영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이제 통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7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좀 더 높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부정으로 돌아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TK가 지난주에 18%가 나와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좀 올라갔어요. 아마 그건 이제 약간의 결집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추세상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매번의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추세인데 이 흐름을 돌이키긴 어렵다. 이 흐름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어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었는데 스스로 걷어찼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뭐 저는 거의 뭐랄까요 통치불능 상태,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만약에 40% 초반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건 경고음이거든요. 그리고 30%만 되더라도 상당히 그 좌불안석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20%로 올라가면은 잘했다고 박수치게 생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게 참으로 역설적이죠. 그런데다가 지금은 그 비판의 시점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다른 쪽에서는 체념하는 지금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이 회복한 이유는 아마 이대로 가면은 진짜 정권의 존망이 위태롭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결집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그 지역에서도 50%를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비관론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뭐 평론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에서 어떤 사설과 컬럼이 나오든 여론의 추이가 어떻든 대통령은 전혀 귀를 열고 있지 않다. 너무 투명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오장육부를 그냥 다 들여다본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리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을까? 17%, 19%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온 건 변화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겠다. 변화와 쇄신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반응을 냈는데 사실 이 변화와 쇄신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을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기자회견이었어요. 어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이 궁금합니다. 일단 박 의원님. 그 어제 기자회견 앞두고서 이제 끝장 그 질의응답 형식의 기자회견이 될 거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근데 제가 기자회견을 보고 난 느낌은 더 이상 드러낼 바닥이 없다는 면에서는 끝장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소한이라도 어제 기자회견에 기대를 했던 건 대통령이 좀 대통령답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해줄 것을, 즉 공적인 책임의식을 보여줄 걸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이 각종 그 의혹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바에 대해서 답을 한 건 지극히 사사로운 문제로 그 문제들을 바꿔버렸어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묻는 것에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김건희 여사가 순진해서 일어난 문제고 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썼던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건 내 불찰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 그거는 별거 아닌 사사로운 그런 차원에서 생긴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사과를 하도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옛다 사과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개사과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본 사람들이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아니 대통령이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하면 적어도 국민들이 좀 맺힌 마음이 좀 풀리고 아니 그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화가 더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실패한 기자회견이고 도대체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의 답변을 하려면. 근데 이제 본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 자기들이 그 결집시킬 수 있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만 다시 뭉치게 해서 그걸로 버텨보겠다. 근데 그런 국정 운영을 해서 뭐 합니까? 그 식물 대통령 돼가지고 하는 국정 운영을 너무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비애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접근법이 다른 건가 싶은데요. 그 강성 지지층들을 다시 집토끼들을 불러 모으면 적어도 20%는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몸이 부서져라 2년 반 동안 해왔고 진짜 고3 수험생이 그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20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저도 지난주에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은 뭐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탄핵 얘기들 하고 또 무슨 뭐 개헌 얘기하는데 어림도 없다. 나는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해법으로 제2부속실이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요번에 그 대통령 순방에 여사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해외 활동도 중단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쓰던 그 전화 번호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애초에 그러면은 처음에 그 본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예를 든다면은 그 해법이 솔직히 충분치는 않다 하더라도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정치라는 거는 단순히 법리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두갈식으로 꺼냈으면 어땠을까라는 강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여당의 소위 그 나름대로 지분이 있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서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그 사람들은 더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를 애저녁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어제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까지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오늘 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냈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여전히 엿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입장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은 한동훈의 리더십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를 본인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일단 이제 먼저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또 얘기를 전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명태균 씨와의 통화 육성 공개가 사실 이 기자회견을 앞당기게 된 사실 주요 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언 잠깐 듣고 얘기 나눌게요.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전화를 받은 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건 맞다고 인정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그런데 해주라고 했다고 발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나왔으면 그 녹취 내용에 대한 내용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뭐 누구 공천 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나 이게 어떤 사적인 감정의 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묘하게 본질을 흐리면서 그러니까 쟁점을 흐리면서 답변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왔던 사람에 대해서 매정하지 못한 게 명태균 씨하고 본인하고 통화했던 이유다. 그 지난번에 이제 박절하지 못해서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역시 사사롭게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누구 공천 줘라. 당에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합니다. 공천에 대해서 본인은 얘기한 적이 없고 설사 얘기했다면 뭐 당에서 결정된 대로 하라 그랬을 거다라고 본질을 흐트리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뭐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아니 당시 후보가 여론조작을 직접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문제는 명태균 씨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해서 그걸 보고를 했고 그걸 토대로 선거 캠프에서 회의를 했고 이런 정황들이 다 나왔고 그런 육성들이 그 녹음들이 나왔잖아요.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과연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혹시 김영선 공천이 그것의 대가는 아닌지. 근데 이거는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집요한 질문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한 번 얘기하고.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아쉬웠고 나중에 이제 현안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을 때 누군가 이걸 나서 좀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자들도 좀 놓친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심기, 비위 이거를 크게 거슬리지 않으려는 배려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느껴졌다. 아직도 명태균 입에서 뭐가 나올까 이게 좀 우려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기자가 그걸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거냐. 만약에 그런 녹음이나 그런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답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때문에 여전히 그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황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희 MBC 기자는 질문을 못했거든요. 지금 맞아요. 출입 기자가 강현석 기자가 올해 3차례 기자회견을 3번 다 들어갔는데 한 번도 질문 기회를 못 얻었어요. 근데 강 기자가 저한테 그 기자 질문지 초안 같은 거를 좀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꼼꼼히 준비를 했는데 거기 안에 비공표 여론조사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질문 기회를 못 얻어서 굉장히 그 질문 할까 봐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저께 그 대통령의 어떤 태도라든지 또는 그 언어 구사라든지 굉장히 거칠고 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투명하게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제가 볼 때는요 법 전문성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법 전문성이고 흔하게 저작거리에서는 그걸 법 기술이라 그러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명태균 씨를 지금 이제 배려한다고 의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명태균이란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대통령이나 부인의 육성을 녹취한 그것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발언을 해요.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전화한 적이 없느냐 이랬을 때도 마치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자기가 기억을 잘 못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설사 나오더라도 별 얘기가 아닌 거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을 과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은 큰 소리 치지만 야당이 뭐 굉장히 많은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뭐 잔잔바리 같은 녹취록 아무리 공개해봤자 제가 볼 때 그 여사라든지 대통령의 육성이 또 나오지 않는 한 이미 이 문제에 익숙해졌어요. 이게 만약에 처음 유사일에 처음 터지는 일이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더 크게 놀라고 이것 자체가 상당히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보면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것만큼은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여사와 관련해서도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를 꼭 공천 주라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외압이 아니라 의견이다. 이게 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은요. 이게 무슨 그 평범한 범부가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 내지는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이건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과연 이것이 민심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요렇게 답변을 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왜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앞당겼느냐. 우리 앵커께서는 명태균 씨 육성 공개라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말인즉슨 그날 아침에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강경한 어조로 얘기하자 갑자기 저녁에 한밤중까지는 아니지만 9시가 넘어서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메신저로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어떤 동기요?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었고 또 여론조사도 안 좋게 나오는 데다가 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가장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추경호가 얘기를 해서 내가 조금 앞당긴 거다라고 얘기하는 뭐 많은 평론가들도 비슷한 해석을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가 오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또 아마 기자회견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자회견을 하면 적어도 그 소위 핵심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변론으로 하고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지분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어떤 얘기들을 나왔는지 잠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뭐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과를 자랑하지 말고 가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오라고 했다. 와이프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대통령이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신다지만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이제 국정 개입 문제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미쳤냐 뭐 이렇게 부인한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부부싸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SNL 코리아 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솔직함과 사사로움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혹은 일부러 구분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 아무 근거 없이 뭐 야당이 혹은 언론이 부추겨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대선 때 그 이명수 씨라는 분하고 뭐 7시간 통화, 또 최재형 목사라는 분과 만나서 나눴던 얘기 그 장면, 그리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하고 이런저런 그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얘기, 또 대통령실에 무슨 7상시 8상시들이 준동한다는 그런 평가, 또 지난번에 마포대교 가서 보였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이 돼 있고 이거를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기곤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뭐 김건희 여사가 선의를 가지고 지지자들의 그런 지지 의향에 메시지로 응답을 보내주고 이런 게 오해가 돼가지고 국정농단 국정개입이라고 부른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은 이 지금 그 윤 대통령의 어제 그 사과의 태도에서도 밝혀졌지만 그 드러났지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악마화고, 그리고 정치 선동이고 모략이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걸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여론이 나쁘고 여당 내에서까지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뭐 사과하는 신용을 한다 이건데, 이제 그런 윤 대통령의 태도가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난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남편 노릇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노릇만 하셔야죠. 국민들 복장 그만 터뜨리고.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래서 여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농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 여사가 아무것도 안 했었으면 남들한테 욕도 안 먹고 국정도 지금보다는 원만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다라는 호소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본인의 의도보다 중요한 거는 주권자인 대중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야. 이거 국어 사전도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관념이 애초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왜 권영세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적어도 그 정도 위치라면 안 달라지더라도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그 성과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자기 확신을 갖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은 아마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론이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과 그 부인의 어떤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 증거가 없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그 대표 사이에 뭐 문자 이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굉장히 뭐 정중해요. 본인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건데. 근데 내용을 떠나서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당대표인데, 당대표에게, 여당의 당대표에게 영부인이 보낼 문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반응을 안 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문자나 소통이 한동훈 대표하고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처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문자를 받았다, 그런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내조는 대통령이 뭔가 고민이 있고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차마 가지 못하는 바빠서 그런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이나 이런 곳에 영부인으로서 가서 위로하고 돌보고, 또 뭐 그 해외 일정이나 이런데 공식 의전상에 필요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내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또 자기 의사를 때로는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그게 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건 완전히 사고 구조가 다른 거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국정에 개입해 가지고 이 좌지우지 하는 게 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오죽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보수 언론들이 차라리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가 결정해라. 훨씬 더 정무적 감각이 있으니까 이런 논설이 나오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제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김건희 여사가 잘 사과하고 오라고 제대로 사과하고 오라고 했다. 이게 국정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도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스킬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그 인식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제 그거를 재확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추경호 권영세 의원을 비판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그런 대통령을 조금씩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하라고 강력하게 독려하고 싶어요. 촉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임기가 반이나 더 남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론의 이반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뭐 개혁 내지는 무슨 뭐 그 얘기를 하지만 개혁 힘들어요. 이 정도 수치 가지고는. 그러나 어쨌든 그 관례적인 국정 운영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당이 자꾸 갈라져 가지고 그 새로운 그 지도부 예를 든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흐르기보다는 어쨌든 유도해 가지고 대통령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은 상수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뭐 호소하는 보수 언론도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특검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왜 받지 않느냐? 첫 번째는 특검을 받아서는 안 되는 뭐 저간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특검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 극단적으로 어떻게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실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있다라는 걸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은 그 노리고 있는 것에서 나름대로 그 솔루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상당히 궁색하죠 지금 현상으로는.